나는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었다. 민수의 집 거실은 꽃과 리본으로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내 가슴은 어딘가 무거웠다. 민수의 어머니 영자 할머니는 따뜻했지만 형수 은경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었다. 혜진 씨, 테이블 배치는 이렇게 하면 어수선해요. 다시 해봐요. 은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비판이 뚝뚝뚝 묻어났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참아야지, 민수를 위해서. 민수는 주방에서 어머니와 농담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내가 이 모든 걸 견딜 이유였다. 우리는 2년 전 회사 동료로 만났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랑에 빠졌다. 민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진아, 우리 결혼하면 내일 이렇게 웃자. 그 말은 내게 꿈 같았다. 하지만 은경은 늘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민수야, 혜진 씨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네. 결혼식이 허술하면 집안 망신이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결혼식 전날 나는 민수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도왔다. 은경이 현관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혜진 씨, 돈 봉투는 내가 방에 넣어둘게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도둑이라도 되는 듯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스쳤다. 왜 저를 이렇게 못 믿어할까? 그날 밤 나는 은경이 가방을 뒤지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그녀는 작은 빨간 책자를 꺼내 들여다보더니 급히 다시 넣었다. 그건 무슨 책일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은경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혜진 씨, 여기서 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아, 그냥 물 마시러요? 결혼식 날 아침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객들이 도착했고 민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혜진아,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야.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때쯤 은경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돈봉투 없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혜진 씨, 어제 방에 들어갔죠? 봉투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저는 건드린 적 없어요. 하지만 은경의 눈빛은 단호했다. 혜진 씨, 솔직히 말해요. 우리 가족 돈을 훔쳤잖아요. 민수의 어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보았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왜 나를 믿지 않는 걸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아니면 민수와의 미래도 내 자존심도 다 잃을 거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사이 나는 은경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뒤졌다. 거기서 찢어진 종이 한 장을 찾았다. 거기엔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날 밤 민수의 집은 고요했다. 하객들이 떠나고 결혼식의 들뜬 분위기는 사라졌다. 나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손에 든 찢어진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 은경이 이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경이 나를 도둑으로 몰았던 순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정말 내가 오해한 걸까? 아니면 그녀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혜진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엔 망설임이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론 울고 싶었다. 민수는 나를 믿고 싶어 했지만 그의 어머니와 은경의 말이 그를 흔들고 있었다. 혜진아, 혹시 정말 방에 들어간 거 아니지?
민수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내 가슴을 찔렀다. 민수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나를 믿어줘.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나를 피했다. 알았어. 그냥 어머니가 많이 화나셔서. 그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경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완벽한 척했다. 주방에서 어머니와 웃으며 요리를 준비했고 재훈 오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은경이 가방을 챙기며 전화기를 꺼내는 순간 나는 그녀가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네, 곧 갈게요. 서류는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다. 나는 몰래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다. 은경은 집을 나서서 동네 카페로 향했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다. 카페 안에서 그녀는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았다. 남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은경은 그에게 빨간 책자를 건넸다. 그 책자였다. 결혼식 전날 그녀가 가방에서 꺼냈던 그 빨간 책자. 심장이 쿵쿵 뛰었다. 저게 뭐지? 왜 은경이 저런 걸? 카페 밖에서 나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은경이 나를 도둑으로 몰며 모두의 시선을 돌린 건 어쩌면 저를 숨기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책자가 뭔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전화기를 꺼내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부동산 관련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는 친절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 은경 고객님께서 소개하셨나요? 그분께서 급매물로 내놓으신 토지 관련해서요? 토지? 은경이 뭘 팔려는 거지? 나는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은경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때 은경이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서둘러 골목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혜진 씨, 여기서 뭐해요? 재훈 오빠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 은경이를 따라다니는 거야? 나는 당황했다. 아, 그냥 산책 나온 거예요. 하지만 재훈 오빠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혜진 씨, 솔직히 말해. 돈봉투 건 정말 너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오빠, 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재훈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은경이가 그러던데 네가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혜진 씨,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마. 그는 나를 지나쳐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두가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심지어 민수마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은경이 숨기는 게 뭔지, 그 빨간 책자가 뭔지 꼭 알아내야 한다. 아니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은경의 가방이 놓인 거실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가방 지퍼를 열자 그 빨간 책자가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렸다. 이걸 열어보면 모든 게 바뀔지도 모른다. 거실은 어두웠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은경의 가방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 손은 떨렸지만 빨간 책자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등기부 등본? 이게 왜 은경의 가방에? 나는 조심스럽게 책자를 펼쳤다. 거기엔 민순의 가족 소유의 토지 정보가 적혀 있었다. 위치는 시골 마을, 민수의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이었다. 민수가 예전에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땅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자산이야.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왜 은경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걸까? 심장이 쿵쿵 뛰었다.
책자 안쪽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금매 5억 원. 누군가의 필체였다. 은경의 글씨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이걸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여줬던 장면이 떠올랐다. 은경이 이 땅을 팔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민수와 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책자를 가방에 넣고 숨을 죽였다. 은경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가방을 확인하더니 나를 보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은경이 왜 이런 일을... 돈 봉투를 훔친 것도 그녀일까? 나를 도둑으로 몰며 시선을 돌리려 했던 걸까? 다음 날 나는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하려 했다. 하지만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혜진아,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당분간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그의 말은 차갑게 들렸다. 민수야, 나를 믿어줘. 은경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나는 간절히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한숨만 쉬었다. 혜진아,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 더 복잡해져. 그냥 좀 조용히 해줘.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은경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다.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다시 전화했다. 저 은경 고객님의 토지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나는 목소리를 숨기며 말했다. 중개인은 친절하게 답했다. 아, 그분이 급하게 팔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채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채무? 은경이 빚을 졌다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은경은 늘 완벽한 척했고 재훈 오빠는 그녀를 전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빚을 지고 가족의 마지막 자산을 몰래 팔려 했다니. 나는 그날 밤 은경의 전화 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찾았다.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태블릿이 거실에 있었다.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민수가 예전에 말했던 숫자 조합을 떠올렸다. 은경 누나는 생일이 비밀번호야? 태블릿을 켜자 은경의 메시지 앱이 열려 있었다. 거기엔 중개인과의 대화가 있었다. 서류는 준비됐어요. 가족 몰래 진행해주세요. 또 다른 메시지엔 돈은 이번 주까지 갚아야 해요. 제발 서둘러요. 라는 내용이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은경이 정말로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려 했던 거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은경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혜진 씨, 내 태블릿을 왜 만지는 거야? 그녀는 빠르게 다가와 태블릿을 빼앗았다. 나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다. 그냥... 말을 더듬는 나를 보며 은경은 차갑게 웃었다. 혜진 씨, 도둑이 도둑질을 더 하려는 거야? 이거 민수한테 말해야겠네. 나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은경 씨, 저 다 알아요. 그 등기부등본, 부동산 중개인, 빚, 다요. 은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었다. 혜진 씨, 증거 있어? 너 말 안 믿을걸?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경의 자신감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야, 제발 나 좀 만나줘. 증거가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경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어떻게 그녀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밤을 보냈다. 내 손엔 아직 그 찢어진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민수는 내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은경의 차가운 미소와 증거 있어?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손에 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 이게 내 유일한 단서였다. 하지만 은경이 이미 태블릿을 가져갔으니 그녀가 증거를 지웠을지도 모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결심했다. 은경의 비밀을 파헤치려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선 부동산 중개인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토지 매매 상담 드리려고 합니다. 은경 고객님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중개인은 밝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 네. 은경님께서 말씀하신 분이시군요.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오후. 나는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서류 더미와 커피 냄새가 가득했다. 중개인 김 사장이라는 남자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은경님 동생분이시죠? 그 토지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금매라 가격도 저렴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유도했다. 네, 그런데 은경 씨가 왜 급하게 파는 거죠? 김 사장은 살짝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 것 같아요. 채무가 좀 있으신가 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쿵 내려쳤다. 역시 은경은 빚 때문에 가족의 토지를 팔려 했던 거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서류, 등기부 등본은 은경 씨가 직접 가져왔나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난주에 가져오셨어요. 근데 가족 동의는 받은 거라고 하시던데, 맞죠? 그의 눈빛이 살짝 의심스러워졌다. 나는 얼른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은경은 가족 몰래 이 모든 걸 진행하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민수였다. 나는 가슴이 뛰며 전화를 받았다. 혜진아, 미안해. 어제 정신없어서 못 봤어. 무슨 증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수야, 은경 씨가 가족 토지를 몰래 팔려고 해. 등기부 등본도 봤어. 빚 때문에 그런 거래를 하고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혜진아, 그게 정말이야? 은경 누나가 그럴 리 없어. 그의 목소리엔 믿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묻어났다. 나는 답답했다. 민수야, 내가 부동산 중개인도 만났어. 제발 나를 믿어줘. 하지만 민수는 한숨만 쉬었다. 알았어, 혜진아. 내가 누나한테 물어볼게. 근데 증거가 확실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차올랐다. 민수가 나를 믿지 않는 게 너무 아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은경의 채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은경이 자주 가는 동네 카페로 갔다. 그녀가 종종 그곳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서류를 정리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카페 직원에게 넌지시 물었다. 혹시 은경 씨가 여기서 누굴 자주 만났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분이 가끔 양복 입은 남자분하고 오셨어요. 대출 관련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요? 대출? 나는 직원에게 더 물었다. 그 남자분 이름 아시는 거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모르지만 명함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녀는 카운터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줬다. 거기엔 최강사채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사채? 은경이 사채업자와 엮였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가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경이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혜진 씨, 부동산 사무실에 갔었죠? 왜 내 뒤를 캐는 거야? 나는 당황했다. 그냥... 은경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혜진 씨, 더 파헤치면 후회할 거야. 이건 너랑 상관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은경 씨, 왜 가족 토지를 팔려는 거죠? 빚 때문이에요? 은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웃었다. 혜진 씨,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빚을 져? 너야말로 돈 봉투 훔친 거 아니야? 그녀는 나를 몰아붙였다. 나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은경 씨,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은경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은경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어떻게 그녀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밤을 보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경의 위협적인 목소리와 떨리는 손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은경은 무엇을 숨기려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걸까? 주머니 속 사채업자의 명함이 손에 잡혔다. 최강 사채. 이 사람이 은경의 빚과 관련이 있을 거다. 나는 결심했다. 이 명함을 단서로 더 파헤쳐야 한다. 아침이 되자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제발 만나줘. 은경 씨의 빚, 사채업자까지 다 알아냈어.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혜진아, 누나가 어제 말했어. 네가 자꾸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고. 제발 그만해. 그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수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증거를 보여줄게. 하지만 민수는 한숨만 쉬었다. 혜진아, 우리 좀 쉬자. 전화가 끊겼다. 민수의 말은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쉬자고? 그게 무슨 뜻이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사랑한다고 했던 민수가 나를 믿지 않고 은경의 말을 더 신뢰하다니.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사채업자 최강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그의 사무실 주소는 명함에 적혀 있었다. 오후 나는 낡은 빌딩 3층에 있는 최강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서류 더미가 나를 맞았다. 최강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날 보며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은경 씨 관련해서 왔어요. 그녀가 빚진 돈 때문에요. 최강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은경 씨? 그분이 보낸 거야?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훑어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그녀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최강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 꽤 큰 돈을 빌렸지? 이자도 못 내고 있어서 급한 모양이야. 토지 팔아서 갚겠다고 했는데. 그의 말이 내 추측을 확인해줬다. 은경은 사채에 얽혀 있었고 가족의 토지를 팔아 빚을 갚으려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토지, 은경 씨가 혼자 팔 수 있는 거예요? 최강은 어깨를 으쓱했다. 서류는 다 준비됐다고 하던데 나야 돈만 받으면 되지. 그의 무심한 태도가 소름 끼쳤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경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사람들과 엮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아직 부족했다. 등기부 등본, 메시지, 사채업자의 말. 이 모든 게 퍼즐 조각 같았다. 나는 이걸 민수와 그의 가족에게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은경이 나를 먼저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민수의 집에 갔다. 은경이 문을 열었고 나를 보자마자 차갑게 웃었다. 혜진 씨, 또 무슨 용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경씨, 사채업자 최강씨 만났어요. 다 알아요. 왜 가족을 배신하는 거죠? 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혜진씨, 터무니없어. 내가 사채를 왜 써? 너야말로 도둑이잖아. 그때 재훈 오빠가 거실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은경은 재빨리 말했다. 오빠, 혜진씨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 내가 사채를 썼대. 터무니없지? 재훈 오빠는 나를 노려보았다. 혜진씨, 그만해.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마. 나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오빠, 은경씨가 토지를 팔려고 해요. 등기부 등본도 봤어요. 하지만 재훈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혜진씨, 증거도 없이 그런 말 하지 마. 은경이가 그럴 리 없어. 은경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은경씨, 진실은 못 숨겨요. 하지만 은경은 나를 무시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민수는 나를 믿지 않고 재훈 오빠는 은경의 편을 들었다. 심지어 영자 할머니까지 나를 멀리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은경의 태블릿에서 본 메시지를 떠올렸다. 가족 몰래 진행해주세요. 그 메시지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다. 늦은 밤 나는 다시 민수의 집으로 갔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나는 살금살금 거실로 들어가 은경의 태블릿을 찾았다. 하지만 태블릿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은경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가방을 열자 등기부 등본과 함께 새로운 서류가 있었다. 토지 매매 계약서.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은경은 이미 계약을 마무리한 걸까? 토지 매매 계약서를 손에 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서류에는 은경의 서명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바로 어제였다. 은경은 이미 가족 몰래 계약을 마무리한 것이다. 등기부 등본, 사채업자의 말, 그리고 이 계약서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걸 민수와 그의 가족에게 보여줘도 날 믿어줄까? 은경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내가 증거를 찾아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듯했다.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다. 은경은 나를 도둑으로 몰아 가족의 신뢰를 빼앗았다. 이제 내가 그녀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차례였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서류가 진본인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 김 사장에게 전화했다. 김 사장님, 은경 씨의 토지 계약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제 서명한 거 맞죠? 김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맞아요. 어제 저녁에 최종 서명했어요.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나는 얼른 말했다. 아, 그냥 확인차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경은 이미 모든 걸 끝낸 거다. 이제 남은 건 돈이 들어오는 것뿐. 하지만 그 돈은 사채업자에게 갈 터였다. 그날 오후 나는 민수를 다시 만났다. 카페에 마주 앉은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혜진아, 또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지쳤다. 나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민수야, 이거 봐. 은경 씨가 가족 토지를 팔았어. 어제 계약했대. 민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혜진아,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누나가 이런 짓 할 리 없어. 그의 말은 내 가슴을 또 한 번 찔렀다. 민수야, 부동산 중개인도 확인해줬어. 은경 씨가 사채비 때문에 이걸 팔았대. 나는 간절히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제발. 더 이상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졌다. 민수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내가 너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너는 날 안 믿어.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계약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나 혼자 해결할게.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수와의 미래, 결혼, 모든 게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은경이 저지른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나는 재훈 오빠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은경의 남편이니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재훈 오빠는 은행 사무실에서 나를 만났다. 그의 표정은 딱딱했다. 혜진 씨, 또 무슨 일이야? 은경이 말했어. 네가 자꾸 터무니없는 소리 한다고. 나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오빠, 이거 보세요. 은경 씨가 가족 토지를 팔았어요. 사채비 때문에요. 재훈 오빠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혜진 씨,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믿어? 은경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오빠, 부동산 중개인도 확인했어요. 은경 씨가 사채업자와 엮였대요. 하지만 재훈 오빠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혜진 씨, 은경이는 내 아내야. 너 말 안 믿어. 그의 단호한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재훈 오빠마저 은경의 편이었다. 나는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영자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은경을 며느리로 아끼셨다. 나를 믿어줄 리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웠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상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씨 맞죠? 최강입니다. 은경 씨가 오늘 밤 돈을 갚으러 온대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당신이 말한 그 토지, 정말 그녀 소유가 맞나요? 최강의 말이 내 심장을 뛰게 했다. 은경이 오늘 밤 움직인다? 이건 기회였다. 나는 얼른 말했다. 최강 씨, 저도 갈게요. 어디서 만나는 건가요? 그는 주소를 알려줬다. 나는 서류를 챙기고 집을 나섰다. 오늘 밤 은경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나를 눈치챈다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다. 밤거리는 차갑고 고요했다. 최강이 알려준 주소는 도심 외곽의 허름한 사무실이었다. 나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택시에서 내렸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은경이 정말 오늘 밤 빚을 갚으러 올까? 그리고 내가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은경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은경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은경과 최강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돈이에요. 이제 됐죠? 은경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최강이 대답했다. 은경 씨, 이건 절반도 안 돼. 나머지는 언제 줄 건가? 나는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보았다. 은경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최강에게 건넸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곧 나머지도 줄게요. 토지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최강은 비웃듯 말했다. 은경 씨, 가족이 이걸 안다면 큰일 나겠네. 서두르는 게 좋겠어. 그 순간 나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이걸로 은경을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강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 잘못하면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다. 여보세요? 문이 열리고 은경과 최강이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다. 은경의 얼굴은 창백했다. 혜진 씨? 여기서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은경 씨, 이 토지는 가족 거예요. 왜 몰래 팔았죠? 최강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은경 씨, 이 여자가 아는 거야? 은경은 급히 말했다. 최강 씨, 이 여자 말 믿지 마세요. 그냥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최강 씨, 이 계약서 보세요. 은경 씨가 가족 동의 없이 서명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은경은 내 손에서 계약서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혜진 씨, 그만해! 하지만 나는 그녀를 밀치며 최강에게 말했다. 이 서류 경찰에 넘기면 은경 씨만 곤란해질 거예요. 최강은 잠시 생각하더니 은경을 노려보았다. 은경 씨, 이게 사실이야? 나를 속인 거야? 은경은 당황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최강 씨.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최강은 차갑게 웃었다. 은경 씨,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 돈 내일까지 가져와. 아니면... 그는 말을 멈추고 은경을 노려보았다. 은경은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혜진 씨,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녀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최강은 나를 보며 말했다. 너 용감하네. 하지만 조심해. 은경 씨, 쉽게 포기할 사람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은경의 분노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가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다.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은경 씨가 사채업자를 만났어. 토지 계약서도 보여줬어. 제발 믿어줘. 하지만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혜진아, 내일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은경의 비밀을 밝혔지만 민수는 여전히 나를 믿지 않았다. 재훈 오빠와 영자 할머니도 은경의 편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계약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게 내 마지막 무기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경이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다. 최강이 은경에게 등을 돌린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결심했다. 내일 민수와 그의 가족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할 것이다. 하지만 은경이 먼저 움직인다면 내가 질지도 모른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젯밤 최강과의 대면, 은경의 분노 어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손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다. 이 서류가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오늘 민수와 그의 가족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은경이 먼저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야, 오늘 내 집에서 다 얘기할게. 제발 와줘. 답장은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준비를 시작했다. 계약서, 부동산 중개인의 통화 기록, 최강의 명함. 이 모든 걸 보여주면 그들도 믿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은경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었다. 민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영자 할머니, 재훈 오빠, 그리고 민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경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혜진 씨, 또 무슨 소란을 피우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자신만만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할머니, 오빠, 민수야. 은경 씨가 가족 토지를 몰래 팔았어요. 여기 계약서예요.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재훈 오빠가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혜진 씨,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은경이 끼어들었다. 오빠, 저를 믿어요. 혜진 씨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예요. 돈봉투 훔친 것도 혜진 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연극처럼 들렸다. 나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은경 씨, 최강 씨도 다 말했어요. 당신이 사채빚 때문에 토지를 팔았다고요. 그 순간 영자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았다. 혜진아, 사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채강의 명함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할머니, 은경 씨가 이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렸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토지를 팔았어요. 은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혜진 씨, 터무니없어. 내가 왜 사채를 써? 증거 있어? 그녀는 내 손에서 명함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방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가방 안에서 빨간 책자가 굴러나왔다. 등기부 등본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책자에 쏠렸다. 재훈 오빠가 책자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은경아, 이게 뭐야? 왜 네 가방에 이게 있는 거야? 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그건 그냥...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오빠, 그 등기부 등본은 은경 씨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준 거예요. 계약서도 확인해 보세요. 은경 씨 서명이 있어요. 재훈 오빠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은경아, 이게 정말 네 서명 맞아? 은경은 뒷걸음질 쳤다. 오빠,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그냥...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은경아, 솔직히 말해. 이게 다 뭐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경은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미안해요. 저 빚이 있었어요. 갚을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토지를...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재훈 오빠는 충격받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경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가족인데. 민수가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혜진아, 미안해. 내가 너 말 안 믿었어.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괜찮아. 그냥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영자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혜진아, 너 고생 많았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은경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가족의 몫이었다. 나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따뜻해졌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이 완전히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거실은 조용했다. 은경의 흐느낌만이 무거운 공기를 채웠다.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등기부 등본을 손에 든 채 은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훈 오빠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내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가슴이 복잡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경아,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우리 가족이니까 말했으면 같이 해결했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났다. 은경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할머니, 저 너무 무서웠어요. 빚이 점점 커져서 사채업자가 자꾸 협박하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었다. 재훈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경아,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은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빠, 미안해요. 처음엔 그냥 작은 돈이었는데 이자가 너무 커져서 오빠가 알면 실망할까봐. 그녀의 말은 점점 흐릿해졌다. 나는 조용히 계약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은경 씨, 최강 씨가 어제 말했어요. 계약금 일부는 이미 받았다고. 그 돈은 어디 있어요? 은경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혜진 씨, 그건...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재훈 오빠가 다급히 물었다. 은경아, 계약금? 그게 뭔 소리야? 은경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을 위해 돈을 빌렸고 이자를 갚지 못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가족의 토지를 팔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은경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빌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경아, 너도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숨겼다는 게 더 아프다.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혜진아,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큰 상처를 피했어. 고맙다. 그 순간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혜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 말 안 믿고. 미안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야, 나도 너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포기 안 한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직 마음속엔 아픔이 남아 있었다. 재훈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경아, 당장 최강 씨 만나서 계약 취소해야 해. 그리고 빚은 내가 알아볼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은경을 향한 애정이 느껴졌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그때 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혜진아, 잠깐 이리 와. 할머니는 나를 방으로 데려갔다. 책상 위에는 낡은 상자가 있었다.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이건 민수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이제 넣어줄게. 나는 당황해서 말했다. 할머니,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진아, 넌 우리 가족을 지켰어.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믿음의 증표야.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민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내가 너 믿을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수야. 우리 같이 가자. 하지만 은경의 빚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최강이 쉽게 계약을 취소할지, 그리고 은경이 진심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래도 나는 희망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는 더 강해질 거다. 민수의 집을 나서며 나는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영자 할머니가 준 이 작은 물건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믿음과 가족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내 가슴은 따뜻했다. 은경의 비밀이 드러났고 민수와의 관계도 다시 시작돼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다음 날 재훈 오빠는 최강을 만나러 갔다. 나는 민수와 함께 집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민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진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망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야, 나도 너희 가족이 소중해. 그래서 포기 안 했어.
그때 재훈 오빠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안도감이 묻어났다. 최강이 계약을 취소했어. 계약금도 돌려줬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은경이 빚은 내가 갚기로 했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정리할 거야. 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재훈아, 은경이도 반성하고 있으니 잘 보살펴. 가족이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은경을 생각했다. 그녀는 어제 거실에서 울며 사과했지만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도 가족이 그녀를 용서하려 한다는 게 마음을 움직였다. 민수가 나를 보며 말했다. 혜진아, 우리 결혼식 다시 준비하자. 이번엔 아무 방해 없이. 그의 미소는 예전처럼 밝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수야. 이번엔 우리만의 날 만들자. 며칠 뒤 나는 은경을 만났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혜진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경 씨,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예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 씨,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욕심이 나를 망칠 뻔했죠? 이제 가족을 위해 살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가 진심이길 바랐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깨달았다. 나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녀를 용서하는 게 나를 더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걸. 결혼식 날 하늘은 맑았다. 나는 민수와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갔다. 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내 목걸이를 만졌다. 혜진아, 이게 너한테 잘 어울린다. 재훈 오빠와 은경도 함께였다. 은경은 조용히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감사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식장이 웃음과 축복으로 가득 찼을 때 나는 문득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오해, 고통, 그리고 진실을 향한 싸움. 그 모든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혜진아, 이제부턴 행복만 있을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야, 우리 같이 행복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진실은 때론 아프지만 결국 빛을 본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준다. 나는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다.